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끌려다녔다가 저렇게 끌려다녔다가 혹은 이 사람 말 들었다가 저 사람 말 들었다가 이도저도 아닌 집을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집을 사놓고 보면은 내가 왜 이 집을 샀지? 라고 생각하는 곳을 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을 살 때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좀 분명하게 정하면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트너입니다. 오늘은 집 살 때 미리 알면 좋은 5가지 전략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집을 사는 걸 생각을 해보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뭐 집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사야 할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집이라는 게 내가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살 수 있는, 쇼핑하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걸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이걸 좀 5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5가지 전략법으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집을 사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 이유를 분명히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집을 살 때는 내가 이 집을 왜 사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사고 싶은지를 알게 되면요,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명확하고 훨씬 간단해질 수 있어요. 집을 사는 방법을 보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현금을 모두 주고 사는 사람도 있고, 대출을 통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갭이라든지 전세를 안고 사는 사람도 있고, 월세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일부 대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집을 사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게 많은 방법 중에서 내가 집을 사는 이유가 뭔지 안다라고 하면은 이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집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냥 사면 오를 것 같아서요. 오르는 집 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을 샀는데 그냥 올라간다? 혹은 무조건 오르는 집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미래를 다녀오지 않은 이상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살 때 목적을 알고 이 목적에 맞게 산다라고 하면은 좀 더 나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한테 좋은 선택이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가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많은 집, 높은 집을 사는 게 현명하겠죠. 나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좀 좋은 집을 사는 게 좋아요. 그런 집을 사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원하는 집이니까 아무래도 집값이 올라갔을 때 제일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내 상황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서 집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살 집을 고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나한테 맞는 선택지를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살기 좋은 곳, 나의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 혹은 내 직장에서 왔다 갔다 하기 좋은 곳,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아서 많이 오를 만한 곳, 이런 곳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만 잘 정하더라도 내가 선택해야 하는 곳의 양이 확 줄어들 수 있어요. 되게 구체화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2년 뒤에 오르는 집을 찾아달라고 하면은 절대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2년 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집을 지금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꾼일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근데 내가 선택할 기준을 정하고 그 중에서 가장 나은 것을 선택하는 거는 누구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집을 찾기 전에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려고 하는 건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만 정하더라도 훨씬 집을 구하는 게 수월해집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끌려다녔다가 저렇게 끌려다녔다가 혹은 이 사람 말 들었다가 저 사람 말 들었다가 이도저도 아닌 집을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집을 사놓고 보면은 내가 왜 이 집을 샀지? 라고 생각하는 곳을 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을 살 때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좀 분명하게 정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나에게 맞는 자금 계획이에요. 집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자금 계획입니다. 내가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짜리 집을 사느냐가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주는 발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하면은 계획이 좀 더 구체적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내가 얼마 있는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보통 돈을 한 군데 그냥 모아놓지는 않잖아요. 주식에다 넣어놓기도 하고 부동산에 놓기도 하고 전세 자금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바로 뺄 수 있는 돈은 얼마가 되는지, 예금으로 얼마를 넣었는지, 정기예금으로 얼마를 넣었는지를 정리를 해보고, 주식에 얼마 정도가 들어가 있는지도 정리를 해보면 좋습니다. 적금도 마찬가지로 언제 나오는지를 계산을 해보면은 알 수 있겠죠. 전세 보증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날짜를 정해가지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종류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요, 내가 언제쯤 구체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계획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매달 내야 할 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 가서요, 대출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자 계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을 내가 얼마를 받는지를 여기다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몇 년을 상환할 건지, 그리고 이자는 몇 %인지를 누르고 계산하기를 누르면은 내가 한 달에 내야 할 돈이 얼마인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금액을 보고 내가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이 금액을 정할 때는 보통 현재 기준에서 많이 선택을 하는데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낼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서 앞으로 계속 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상황이 좀 달라졌을 때도 내가 이 돈을 낼 수 있나,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정하면 좋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생각했던 거, 걱정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수치화 시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눈으로 보게 되면요, 이게 내가 진짜 살 수 있는 집이 얼마까지구나, 얼마짜리를 살 수 있는구나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두루뭉술하게 그냥 머릿속에서 얼마 정도 괜찮아, 나 얼마까지 낼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겠죠.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면요,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추가로 이제 처음에 내야 되는 취득세라든지 중개보수, 이사 비용, 등기 비용, 뭐 기타 대출 비용이라든지, 내가 한 달에 생활 여유 자금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까지 같이 계산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비용에 대한 계산, 금액에 대한 계산이 끝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갚아야 되는 금액도 내가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전략은 집 위치 정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시작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어디가 교통이 편리한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정하는데, 여기서는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있는지, 사고 싶은 곳이 있는지, 있다면 거기가 어떤지를 공부하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이게 누가 오른다라고 해서 그냥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집이라는 건 그래요. 이걸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추천을 해요. 이거 오를 거예요, 이렇게 호재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걸 선택한 사람들은 결정을 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가 사라 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하라, 아니면은 잘 아는 곳에서 시작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내가 여기를 사야 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찾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유튜브를 보고 생각을 해본 다음에 공부를 해봐도 되고요. 혹은 부동산 앱이나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서 괜찮은 곳을 찾아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지역을 정하게 되면 손품을 좀 팔게 되잖아요. 그리고 좋은 자료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카페나 앱 같은 데 가가지고 커뮤니티를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직접 가가지고 임장을 하면서 이 지역이 나랑 맞는지, 진짜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지를 가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직접 임장을 가면 내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보인다든지, 공부하지 않았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보고 다시 가서 확인해보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나한테 맞는 지역인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맞는지를 파악해서 지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되게 많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다음에 다시 영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찾는 게 세 번째 전략이었다면은, 네 번째 전략은 거래할 부동산을 찾는 거예요. 부동산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과정도 어렵고 조율하는 것도 되게 힘듭니다. 계약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뭐 계약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뭐 매매하는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한다든지 아니면 정할 때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가 내 편이라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도움을 받고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부동산을 고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물건을 올린 부동산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직방에 올라가 있는 그 매물을 보고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물이 좋은 매물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바로 거래를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을 찾은 다음에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지역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과 가서 상담을 해보는 거예요. 임장을 하면서도 상담을 해보고 나랑 거래할, 나랑 잘 맞는 부동산과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부동산에 의뢰를 해서 물건을 찾는 방법이죠. 두 가지 다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는 과정은 똑같아요. 근데 두 번째 과정은 나랑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내 마음에 들고 나랑 잘 맞는 사람과 거래를 하는 거다 보니까 계약을 잘 조율하거나 금액을 조율하거나 조건이 나에게 유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대부분은 그 매물을 보고 연락을 해서 만나는 게 일반적인데, 사실 거래를 많이 하는 분들은 원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자기랑 잘 맞는 공인중개사를 찾는 것들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임장을 갔을 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나랑 맞는 중개사와 상담을 해본다라고 하고 가는 사람들이 진짜 물건을 많이 골라본 사람들이 하는 거죠. 분명한 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나랑 마음에 맞는 부동산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동산을 찾게 되면은 지역에 대한 정보랑 계약에 대한 정보 뭐 이런 것들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신다라고 하면은 훨씬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전략인데, 다섯 번째 전략은 은행 및 대출 확인하기입니다. 자, 집을 살 때 현금을 모두 주고 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막 현금을 모두 주고 산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흐름들을 내가 짤 필요가 없겠죠. 근데 대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플러스 대출을 통해 가지고 집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한 자금을 내가 어떻게 확보하는지, 얼마에 확보를 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은행은 내가 집을 사겠다라고 하면 대출을 해줍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디딤돌 대출이라는 대출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HF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대출 조건을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이 대출을 대행해주는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서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 상담을 잘 안 해주죠. 그래서 계약서를 들고 내 소득 자료를 들고 재직증명서를 들고 가가지고 상담을 받아본다라고 하면은 정확한 대출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거나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약 전이잖아요. 계약서가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있는 지역들,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곳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내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내 소득금액 증명원을 가지고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살 수 있는 집인지 아닌지, 혹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의 자금 상황까지 파악을 하게 되면요,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선택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5가지 전략만으로도 훨씬 쉽게, 그리고 훨씬 좋은 집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5가지를 전부 알아보면, 첫 번째, 집을 사야 하는 이유. 두 번째, 나에게 맞는 자금 계획. 세 번째, 집의 위치를 정하기.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래할 부동산 찾기. 다섯 번째, 은행 및 대출 확인하기. 이 5가지만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집을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한다라고 하면은 보다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집 살 때 미리 알면 좋은 5가지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